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의 9월부터 12일간 북한에서 러시아로 전달된 포탄이 약 157만 발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자 프론트 인텔리전스 사이트에 나타난 통계인데요.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러시아의 포탄 중 44%를 북한이 충당하고 있다는 오신트들이 연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포탄은 포격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155mm 그리고 122mm 탄약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 안에 생산한 포탄이 약 200만 발인데요. 여기에 약 78.5%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두 합한 총합 약 457만 발 가운데 북한제가 43.9%로서 우크라이나 포탄 보급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러시아가 포격전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오신트 측이 밝혔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죠. 사진을 보시면요. 오신트 측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러시아가 극동 지역의 북한 나진 항구에서 20피트 규모의 해상 선박, 이것은 20피트는 한 6m 정도 되는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한 컨테이너 전용 선박이죠. 이런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 포탄을 선적한 뒤에 브라디보스토크 근처 러시아 두나이 항구로 포탄을 운송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촬영된 위성사진인데요. 극동의 러시아 두나이 항구에서 하역된 컨테이너가 트럭 및 항구 철도를 통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가까이에 있는 러시아 영토까지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의 말대로 현재 러시아 최대 무기 공급처는 북한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재료를 사들이는 것은 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전선의 고착화로 포탄 및 미사일 등 무기가 상당히 부족해졌고 이 무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한을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이 만나서 양국 간의 무기 제공 및 군사 기술 지원을 약속했고요. 앞으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사일과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러시아로서는 감사의 표시로 답방 형식의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이번 푸틴 방문이 이루어지면 2007년에 7월 이후에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무슨 거래를 했을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북한은 무기 지원을 해주고 러시아는 대가로 우주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졌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에서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가 북한으로 받은 포탄, 미사일을 대가로 북한과 첨단 무기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알고 있다. 그런 사실이겠죠. 다음은요. 그런가 하면 최근 푸틴 대통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떠본 것으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중개인을 통해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종전 관련 논의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면서 푸틴이 당초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중립화 이것도 포기할 의사가 있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하는 것도 더 이상 우리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나 러시아군이 지금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권이 인정될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스위프트는 덧붙였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그거죠.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4개 주를 러시아 영토화한다는 조건이죠. 우크라이나가 인정하겠습니까?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이 4개 주를 동남쪽에 4개 주를 점령하고 있죠. 2014년에는 크림반도도 러시아 영토로 병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에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협상 여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협상할지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달리는 일이지 우리 모른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심리전으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물밑에서 직접 대화를 진행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이런 정보를 흘림으로써 마치 미국과 러시아가 비밀 채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우크라이나로 하여 갖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크게 겁먹게 하겠다는 일종의 심리 전략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정이든 아니든 이런 협상론 자체가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고 가고 있으면서도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평화회담을 은근히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고요. 무기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중동에서도 전쟁이 또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새해 들어서서 세계는 안보 불안이 일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